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19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될 정도로 신뢰가 떨어진 해경은 해체된답니다. 사람 머릿수도 제대로 못 세서 사고 첫날 초대형 유언비어를 유포시켰던 안전행정부는 안전 업무를 박탈해서 20여 년 전 총무처 수준으로 격하, 축소시킨답니다. 국민들 분노의 크기에 맞춰 치도고온을 내린 듯합니다.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과 복지 부동을 고치라는 게 국민들의 주문인데 사람은 그대로 두고 그 사람 내 집 외벽을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리는 격입니다. 고단위 항생제는 단기 충격 효과는 있겠지만 체질 개선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어느 네티즌은 카드 돌려막기 찜쪄먹는 정부 부처 돌려막기다. 또 간첩 조작 들통난 국정원, 노크 귀순 육군, 무인기 뚫린 공군, 천안함 폭침당한 해군은 왜 해체하지 않느냐라고도 말했습니다.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은 성급한 처사다. 해경 해체가 말이죠. 또 진상규명 후 해체든 개편이든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이런 해경은 없애는 게 맞다. 그런데 기존 업무를 할 사람들이 결국 지금 해경들 아닐까? 그럼 달라지는 게 뭐지?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울었고 몇 시간 뒤에 아랍에미레이트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소식으로 듣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9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네, 이강윤의 오늘 5월 19일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 우선 대통령 담화가 아침 9시에 있었고요. 그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고, 진도 수색 상황, 실종자 지금 18분이 남아 있어서 훨씬 더 초조함과 소외감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아까 오후에 기자회견도 하던데요. 그리고 KBS 제작 거부 진척 상황은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 함철 부위원장을 일단 연결하기로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 제작 거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부위원장이 한 20분 남짓 저와의 전화 시간을 빼낼 수 있을지가 좀 불투명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회의장 밖으로 잠깐 나와서 통화 응하자고 말은 해뒀는데 평조합원은 아니고 좀 집행부에서도 함철 부위원장이 좀 지금 역할이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종료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인터뷰는 6시 5, 6분, 7분 정도에는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연결이 안 된다면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가 인터뷰는 계속 이어지고요. 조금 전에 서울 당인동
당인리 화력발전소 이렇게 말씀드리면 훨씬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시겠군요. 당인리 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요즘 뭐 세월호 지하철 이후로 아주 겁이 덜컹덜컹 나시죠. 이런 소식 들으면 25분 만에 진화됐고 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침 또 게시판에 아까 어느 분께서 번진님이든가요? 당인님 물어주셨는데 이 근처 아니냐 그러면서 물어주셨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뉴스를 놓치면 여러분들한테 창피해서 도저히 90분을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실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국민 라디오 아는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오전에 대통령 담화문 발표했죠? 네. 주요한 골자만 좀 간추리십시다. 예, 해경 해체라든지 뭐 안행부 개편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 유착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이루겠다. 관피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해진 해운의 특혜와 민관 유착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서는요. 국가안전처를 통해서 각 부처의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육상과 해상의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국가안전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그냥 계속 간다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소속은 아닌 거죠. 네. 대통령 구상대로 하면 국가안전처가 굉장히 방대한 기능, 방대한 인원, 많은 인원을 통할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총리실에 두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뭐 국헌을 준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청와대에 더 두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아무튼 좀 한동안 이거 가지고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 오늘 대통령의 담화, 사과와 사과 수위, 어조, 자세, 태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두었을 텐데 유가족들 마음이 좀 달래지셨을까요? 반응이 어때요? 예, 전체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담은 가족 대책위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대표를 비롯해서 안산에 있는 유가족들은 오늘 오후에 안산에서 진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과 회의를 하고 내일 중으로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8분 남아 계시는 실종자 가족분들에 대한 배려이겠죠, 아마. 대부분은 네. 지금 저기가 됐지만,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분들이 내려가서 조목조목 생각을 해보고 내일 공식 발표를 하겠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생존자 가족들의 견해도 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안산 합동문양소에서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유족분들 중에 몇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은 느껴졌지만 발표한 대책의 실천 여부가 중요하다. 앞으로 지켜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 다른 분은 좋든 싫든 간에 현재 해경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해경을 갑자기 해체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색 작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라고 말을 흐리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런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 페이스북에 제 벗들, 친구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들 느끼고 계시는지를 좀 기탄 없이 솔직히 들려달라. 그래서, 뭐 그게 여론의 정확한 창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봤는데, 분명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마 또 제 친구분들이 그런 분들만 계신 것 같은가 모르겠는데,
특히 실종자 가족을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많이들 말씀 주셨습니다. 역시 네. 그 진도에 계신 실종자 가족분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진도에 계신 실종자 가족들은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6분은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직후에 진도군청을 방문해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어서 오후 1시 10분에는 실종자 18명의 가족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경을 해체한다는 대통령 담화는 정부의 실종자 구조 원칙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 담화에서 정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인 실종자 구조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었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박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 후에 해수부 장관에게 전화로 해경 해체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지시는 했습니다만 담화문의 실종자 구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실종자 가족들의 분개를 사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 기자 지적대로 역시 나중에 끝나고 해수부 장관 전화해서 한 100번 한들 뭐 하겠습니까? 기록에도 남는 거고 공식적인 언급 속에 담화문 굉장히 길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대통령 담화 그걸 보면서 다른 방송에서 지켜보면서 방송을 좀 했는데 24분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히 모든 걸 혼자 그렇게 다 챙기니까 공무원들이 그저 대통령의 입, 손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24분간 말을 하는데도 실종자 가족에 대한 언급은 단 1초도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들의 머리에 실종자 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반증이겠고 서령 밑에서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빠트린 채 가지고 와도 대통령이 꾸짖어야죠. 지금 아직도 가족을 못 찾고 있는 분들이 20분 조금 이렇게 있는데 왜 이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냐. 이렇게 본인이 챙겼어야 되는데 뭐 연설 담당 비서관도 못 챙기고 본인도 못 챙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서운해하실 말 당연하네요. 해체된다는 소식이 들린 해경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예,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해경청 본청은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던 해양 경찰관들은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방침에 쉽사리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 간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큰 폭의 조직 개편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해체까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뼈를 깎는 고통을 딛고 국민 성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려 했는데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팽목항 현장에 있는 해경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해경 직원은 심각한 얼굴로 담배만 피우면서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해경은 앞으로 조직이 해체된다면 자신들의 신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고유하게 수행하는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이관이 돼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 경비 및 이런 업무 많지 않습니까? 어민 보호 그리고 중국 어선들에 대한 월경 침해라거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장 지키고 대부분의 조직은 그리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해체라고는 했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패 바꿔달기가 뭐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겠죠. 누군가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하는 기능이니까. 그 해경을 해체한다 이러니까 수험생들이 또 뭐 혼란에 빠졌다고요? 예, 해경 공무원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당황한 상황입니다. 해경 함정 운영 항공 전담 분야 실기 시험이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기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해양경찰학교 교육원이 있는 전남 여수로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경 관계자는 시험 일정이 조직 개편 이후로 연기가 됐다면서 수험생들에게 시험의 무기한 연기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벌써 무기한 연기다 이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말로서만 지금 해경을 해체한다는 거고 공무원의 모든 공무원 조직의 모든 것은 문서로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해경이 기능이 정지되거나 조직이 해체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해체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데 벌써 여기서는 해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일단 시험을 연기한다. 네, 그럼 이 사람들에게 기회, 다른 곳에 응시할 기회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겹치지 않도록 아무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조직 해체를 했을 경우에 오는 피해를 미연에 다 방지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아무튼 참 좀 고단위 항생제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있기는 있을 것 같군요. 진도 수색 작업 해경이 역시 하고 있는데 뭐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286명, 실종자는 18명입니다. 대책본부는 남은 실종자가 학생 8명, 교사 4명, 일반 승객 4명, 승무원 2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그 신분별로 직업별로 다 분류가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석균 해경청장이 오늘 직접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김 청장은 오늘 오후에 대통령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종자 가족들께 약속드린 대로 마지막 실종자를 찾는 순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새벽 이후에 현장 수색이 잠깐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현장 바지선을 고정하는 밧줄인 앵커 4개 중에서 1개가 끊어져 수리 중이라면서 오늘 저녁까지 수리를 마치고 바로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본부도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15일에 철수했던 미래호 바지선과 민간 잠수사 13명을 대체할 잠수사 8명을 투입했고 또 지난 18일에 추가 지원자 4명 중에 3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중조기로 접어든다고 말했는데요. 수색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언디는 이 작업에 아직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해경은 언딘을 좋아해 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국민들의 염장질렀던 언딘은 구출 계속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주셔서 제가 바로 중계 릴레이를 했는데 네, 언딘은 인양 작업은 포기하고 수색은 끝까지 하겠다고 발표는 했었죠. 네. 이 닉네임을 이게 순간적으로 바꿔서 지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해경은 언딘을 좋아해. 수사 상황 좀 보십시다. 유병원 전 회장이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던 금수원 전격 공개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없어 보이는 것 같죠? 네. 그 검찰이 지금 뭐 정관계 로비 뭐 단서 이런 거 포착했다고요? 뭐 50억 골프채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 전 회장과 인척 관계인 A 회장에게서 유 전 회장이 2008년부터 2009년을 전후로 한 3년 동안에 50억 원어치의 골프채를 구입했다. 이런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를 통해서 골프채의 판매와 구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대금이 오갔다면 수백 세트의 골프채는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추적 중입니다. 유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인 2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한편 감사원도 오늘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 123함의 정장 등의 직원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동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인데요. 123정 직원이 초동 대처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조금 전에 123함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123정이 맞습니다. 예. 그 검찰은 유병원 전 회장이 안 나올 경우에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라는데 그럼 지금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알고 있다면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럼 뭐 체포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니까 네. 아니 뭐 일설에서 정보지 같은 데서 지금 어디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오늘 오후에 돌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골프채를 무려 50억 원어치나 샀다고요? 네. 어마어마하군요. 참. 예, 그 며칠 전이었죠.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기습 점거해서 박근혜 하야하라 뭐 이렇게 외쳤던 학생들. 이번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시위를 벌인 20대들이 연행됐다고요? 네, 청년 세대의 올바른 정치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청년 좌파 회원 6명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서 경찰과 대치를
하던 이 6명은요, 오후 12시 30분께 건조물 침입,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앞 계단에서 이윤보다 생명을, 세월호를 기억하라,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현수막에는 신자유주의가 죽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가만히 있으면 경제는 살지만 우리는 못 살아, 종편만도 못한 공영방송 이사진 퇴진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점거, 기습 시위 이런 게 면면이 전해지는군요. 지난 토요일에 아주 대규모 청계광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그리고 주요 도시에서 촛불 집회가 다 동시다발로 열렸죠.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고 그 다음 날인 어제 일요일에도 학생들, 주로 고교생들이 모여서 침묵 시위 시내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틀 동안에 연행한 한 200여 명을 사법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요? 예, 경찰이 지난 17일에는 115명, 18일에는 100명을 연행했습니다. 총 215명 중에서요. 고등학생 1명, 그리고 인터넷 신문기자 1명을 제외한 213명을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과거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2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안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집회와 시위에서 두 집회 시위 모두가 예정보다 길어지니까 미신고 집회라는 등의 이유로 길을 막고 강제 연행을 벌였는데요. 네. 일부 시위의 참석자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는 연행된 사람 중에 다수가 인도에 있었는데도 일반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검거했다. 적법 절차를 어긴 불법 연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피해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포위하듯이 해가지고 인도에 있던 학생들을 점점 차도 쪽으로 쭉 밀려나가도록 만들어서 차도에 할 수 없이 내려서게 되니까 네. 내려서자마자 집회는 시위는 인도에서만 하게 돼 있으니까 네. 친구도 바로 그때 그냥 낼름 이렇게 연행을 했다고 하던데 그건 참 교묘하고 아주 저열한 그런 체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안 기자 말이에요. 네. 이틀에 걸쳐서 215명을 연행을 했는데 고등학생 1명과 인터넷 신문 기자 1명을 뺀 213명을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법 처리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개별마다 약간의 수위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는 네. 이런 경우에 훈방 처리하는 게 맞는 네. 건데. 그나저나 고등학생 1명하고 인터넷 신문 기자 1명은 왜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답니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 17일 시위에도요. 네. 중학생 1명을 연행하려고도 했습니다. 경찰이. 그런데 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거기에 반박을 하니까 결국에는 풀려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사법 처리까지는 무리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문 기자의 경우에도 현장을 취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어제 그러니까 18일 날 연행된 100명은 대부분이 학생들이거든요.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그 고등학생들은 아니고요. 주로 네. 대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예. 어제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여고생들이 집단으로 연행당했는데 이건 좀 앞으로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를테면 예. 단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사법 처리까지 간 경우가 얘가 전두환 정권 그럴 때 말고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강경한 공안 통치 정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신호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네. 체포 및 사법 처리 수위를 213명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말이죠. 어쨌거나 평화적으로 집회했고 신고한 집회고 침묵 시위를 했는데 이렇게 강제 연행을 한 것 대단히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소식 좀 알아볼까요? 어제가 5.18 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반쪽짜리 임을 위한 행진곡이 또 문제를 삼아서 또 반쪽짜리로밖에 치러지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훈처가 뜻깊은 행사를 거행하겠다라면서 집중을 했던 합창단 가운데 일부가 일당 5만 원을 받는
알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보훈처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합창단이 전국연합합창단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상은 광주의 아마추어 합창단과 예술고 학생, 대학생들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합창단 중에 일부는 일당 5만 원에 동원됐다. 5.18 단체가 요청한 것으로 잘못 알고 왔다라면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합창단이 급조된 탓에 님물리한 행진곡 외에 또 5월의 노래까지도 부르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5월의 노래의 경우에는 일부 단원이 공연 중에 노래를 잘 몰라서 부르는 척을 하거나 아예 입을 벌리지도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광주 민주화 영령들을 어떻게 볼 수 있었다는 얘기인지, 오죽하면 알바까지 동원을 했단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취하는 예의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슬프군요. 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6도, 대전 29도, 대구 32도 등 때이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한낮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수요일에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등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높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진도 해역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조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중조기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진도 해상은 새벽부터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물결도 최고 1.5m로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 안팎에 머물겠고 주 후반인 금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제주와 남부지방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를 잠시 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6시 1분 들어가기 직전이네요. 미리 듣는 뉴스K. 황준호 팀장 연결돼 있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톱뉴스가 뭡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그 진도 또 검찰 쪽, 또 유가족 쪽의 반응을 담는 게 일단 오늘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그 김시곤 보도국장, KBS 김시곤 보도국장이 이것저것 주말 동안 많은 걸 폭로했는데, 저희가 그 실제로 당시 보도가 어땠나, 그리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MBC, 또 YTN 뉴스와의 이런 데는 어땠나, 그걸 좀 직접 비교해보는 그런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편집 배열이나 뉴스 가치, 크기 뭐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서는 뭐 보도에서 보신 바대로 유가족들이 원래 3시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4시에 진도를 향해서 가셨고, 그래서 오늘 너무 늦게 도착을 할 것 같아서 밤새 협의를 하고 내일 아침에 그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겠다. 이런 걸 밝혔다고 해서, 안산에서는 일단 그런 걸 다루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장기 결근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장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배려해 달라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사실 그게 구속력도 없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문제를 저희가 지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천지검에서는 인천지검에서 저희가 목포 합동수사본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의 문제를 분명히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합동수사본부, 목포에 있는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아직도 해경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저희가 취재 결과 그렇게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 합수부 체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라고 알아보니까 이것도 역시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한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끌고 갈 거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검찰이 청와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이런 걸 어길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해경에 대해서는 수사가 그 초기 구조 실패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원칙이 없이 상당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경 해체라는 게. 그렇다고 보면 우선 검경 합수부에 들어가 있는 해경부터 일단 지위를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쪽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 서울에서는 해체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이에요, 황 팀장. 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는데, 이런 건 정말, 이런 게 바라자면, 손톱 밑에 가시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냥 가슴팍에 꽂혀있는 비수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런 거가 예외 적용되거나 뭐 이런 조항이 없나요, 혹시? 그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뭐 이번에 노동부가,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장에 요청한 것도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오로지 권고사항이란 말이죠? 예. 그런 건 대단히 취약하군요. 제도적 보완점이 있어야지. 그리고 토요일 집회를 저희가 원래는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거는 그 전제는 다른 언론 방송 매체에서 이런 걸 잘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뭐 짧게나마 다들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토요일 날 있었던, 서울에서 있었던 거의 모든 집회를 다 취재했고요. 2시부터 있었던 전국 교사대에서부터, 그리고 광주에서도 있었던 그 5.18 전야제가 사실은 다 그게 세월호 추모의 내용으로 꾸며졌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나왔던 발언들만 모아서, 좋은 발언들만 모아서 보내드릴 예정이고, 또 영상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전국 시위 하이라이트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K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시에 뵙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대통령 담화, 여야 평가 어떻습니까? 뭐 예상 다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솔직하고 진정성이 담긴 사과다 이렇게 호평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 이곳에 전형을 보여준 거다 이런 취지죠. 사고 책임자의 구상권 행사를 입법화하는 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그러니까 담화의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입법 활동에 국회 차원에서 나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단과 처방 모두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관료 중심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오늘 담화 자체에 대해서도 이 하향식 책임 묻기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김한길 대표가 따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청와대 NSC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과 특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필요하면이란 단서를 다룬 것 같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정부조직법 개정 또 특검, 특별법 앞으로 이제 국회 선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될 텐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 여당에서 지금 계속 얘기한 거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이라는 단서를 지금 달아서 여당에서도 계속해서 이 특검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오늘 대통령 역시 박근혜 대통령도 필요하면 필요시에 이런 단서를 달았죠. 그러면 필요하다 아니다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야 검찰 수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뭐 여론의 평가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 여론의 평가라는 게 아주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며칠 전에 유가족 대표 그 12분인가 만났을 때는 특검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대국민 담화 때는 필요하면이란 말을 왜 슬그머니 넣었대요? 글쎄요, 뭐 제가 넣은 건 아닌데. 아, 미안합니다. 예, 궁금해서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일단 하나는 예. 그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여권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게 이제 그건 아닙니까? 그 6월 19일 날 예. 어쨌든 상설특검법이 지금 서울국회에서 처리가 됐었죠. 올 초에. 예. 그 상설특검법이 발효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6.4 지방선거 이후에 예.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였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어쨌든 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상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었는데요.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특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사실 이 두 가지를 예. 좀 염두에 두고 고려한 가운데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안 기자는 정가 뒷골목 얘기까지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통화가 되면은 막 좀이 쑤셔서 막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 눈물 흘린 거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우시던데 대통령께서 예, 예. 눈물 굵은 줄기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그 눈물 갖고는 여야에서 뭐 한마디씩 한 거 없어요? 뭐 오늘 구체적으로 눈물과 관련해서 네. 얘기를 한 건 금한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금한길 대표가 이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기자들의 질문이 나와서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대통령의 담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담화 이후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셔서 예. 많이들 뭐 인터넷을 검색하셨거나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요. 김한길 공동대표는 기자의 질문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때 회의를 하고 있어서 그 대통령의 담화 장면을 보지는 못했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이 이 눈물을 흘린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진정성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대통령의 눈물과 관련해서 뭐 특별히 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없었는데 한 가지 좀 제가 따로 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예. 한 새누리당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들었었는데요. 그 의원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은 아니고요. 굳이 따지면 비주류 의원에 가까운 초선 의원인데요. 그 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예전에 그 2012년 대선 때 보면 이 마거릿 대처 전 영국장 그 철의 여인 이거를 모델화하고 이런 작업도 좀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웬만하면 눈물을 흘릴 사람은 아닐 거고 또 눈물이 이미 메마른 사람 아니겠느냐. 그런데 오늘 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린 것 이게 예. 자기가 볼 때는 너네 이제 정말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또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굉장히 조직 해체까지 얘기하고 기능 재편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그 청해진 해운의 유착 문제 또 특혜 문제 이 관련자들 다 엄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우스갯소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표현을 한 의원이 쓰긴 했었습니다. 예. 무슨 뭐뭐의 눈물 그런 얘기도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통령 담화 및 사과도 있었고, 그래서 여권에서는 지금 세월호 참사 상황 이제 수습 국면으로 좀 바꾸면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려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어쨌든 내 책임이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간의 비판 또 국민적인 분노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반응을 보인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대목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앞부분에 내 책임이라는 한마디 표현 이외에는 사실 이전과 달라진 스탠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다 이런 평가도 많은데요. 그러게요. 어쨌든 오늘 담화를 전후로 해서 여권은 좀 전체적으로 국면 전환에 본격 나서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지금 출국을 했죠. 예. 그리고 떠났죠. 귀국 후에 이제 인적 쇄신이 있을 거다.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이미 지금 예고를 한 상태고요. 새누리당은 말씀드렸듯이 정부조직법이나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또 김영란법 제정, 공직윤리법 제정,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이걸 보면 이제는 좀 사고 자체에 대한 수습은 이제 물론이고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반적인 좀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전국의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국면 전환을 좀 본격적으로 수습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도 하더라고요. 야당은 아무래도 생각이 당연히 다르겠죠? 야당은 지금 국회도 열고 했는데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재난안전 시스템이 지금 청와대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하면서 이제 해경의 해체 또 정부 조직 개편 이 얘기를 한 게 결국은 좀 핵심을 잘못 짚은 거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책임지고 이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NSC 중심으로 이 재난안전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 관료 사회의 개혁이 이 관료들에게 맡길 수 없고 민간이 주도하거나 최소한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공동 참여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아하.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오늘 정몽준, 박원순 두 서울시장 후보 첫 TV 토론을 했는데 그냥 뭐 탐색전도 없이 아주 처음부터 세게 격돌했다면서요? 근데 그 돌고래 네. 얘기는 뭡니까? 오늘 돌고래 얘기 혹시 TV 시청하셨던 청취자분들 많이들 웃으셨을 분도 있으실 텐데요. 뭐지?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뭐 안전 문제든 네. 또 최근에 좀 논란이 됐었던 지하철 공기질 문제든 주거안정 대책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나름 이렇게 정책 세계의 면모가 좀 일부 보이긴 했었는데요. 네. 규제 완화나 대규모 개발 공약과 관련해서는 정몽준 의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는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일부 좀 이게 참 그래도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생각하면 사실 이런 논란이 있을 필요가 있나 있어서야 되겠나 싶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돌고래 논란, 돌고래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정몽준 후보가 이 박원순 시장이 돌고래를 방생하는 데는 7억 6천만 원이나 써놓고 북한 인권단체에 대해서는 정파적인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다. 예. 이 북한 인권 그런 이제 이 얘기까지는 뭐 사실관계를 얘기한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북한 동포 인권이 돌고래보다 못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이게 도대체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아무튼 이게 이 논리의 일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정몽준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 이런 논리도 가능하다. 뭐 이런 전형을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고래하고 돈하고 북한 이렇게 뭐 엮어보는 거죠? 그게요, 양 기자. 그 몇십 년 전에 장충초등학교라고 서울에. 네네. 또 거기 나오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장충고등학교 특정 기수 국어 교육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두 분이 말이 잘 안 되거나 비문을 막 그런데요. 몇 회 졸업생인지는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정치 뉴스가 많아지고 앞으로 선거 때문에 더 그러겠습니다. 계속 주목해 주시고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북한 23층 아파트 붕괴 사태에 대응하는 남북한 정부의 태도. 우선 다룬 점. 즉각 사과와 한은동 만은동 사과. 먼저 북한. 우리의 안행부 장관에 해당하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이 죄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과거 숱한 대형 사고가 많았지만 북한 당국이 나서서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곤술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 일꾼들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하고 그리고 남한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과 북한으로 말하자면 인민보안부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의 대화. 살릴 수 있는 애들을 국가가 죽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 상황을 장관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아닙니까? 단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요.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뭘 이겨도 이만하. 잘못했습니다면 얘기해 장난 말이야. 예. 장관 정신머리에 뒤집어서. 사과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다음 같은 점. 지도자들이 뜬 눈으로 밤샜다는 이야기. 먼저 북한.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번 사고로 가슴이 아파 밤을 지새웠다며 책임자들에게 만사를 제쳐놓고 구조작업을 지휘하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위기관리센터로부터 구조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한편 TV조선의 색다른 관점. 북한의 이례적인 신속한 사과는
남한 정부를 골탕 먹일 용도였다는 것. 그 부분 들어보면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남남 갈등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북한은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기자동맹 등을 총동원해 우리나라 앵그리맘과 언론인 등에게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연일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과에 모여하는 기만적인 행차 뒷나발에 대해서만 입이 닳도록 조섬겼을 뿐 슬픔의 모대기는 유가족들의 모습은 외면하였으며 이번 사과 보도를 통해 자신들은 남한 정부와 다르다는 식의 고도의 남남 갈등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TV조선만 하고 있는 것. 되묻고 싶은 말. 그러면 왜 우리는 북한 정권만도 못한데?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22분입니다. KBS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최종 합의를 봐서요. 행간을 30한 4분, 5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2건, 3건. 그 전에 게시판을 조금 보겠고요. 제가 아까 한국일보 양 기자하고 전화 끝부분에 정몽준 후보가 토론회 때 말을 했는데 통 자기는 못 알아듣겠다 뭐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초등학교라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이런 걸 보고 이심전심이라고 하는지. 미니님께서 퍼왔다 그 뜻인가 보죠. 펌. 1964년 2월 이 학교에선 대통령의 딸과 당대 굴지의 대기업 오너 아들 2명, 정권 2인자의 딸이 천진난만하게 빛나는 졸업장을 함께 받았다. 와, 대단했군요, 거기. 거의 사립학교인가요?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한화그룹 창업자인 김종희 전 전경련 부회장의 아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김종필 전 총리의 딸 김예리 씨가 그 주인공들이다. 아, 이렇게가 다 동기동창이네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휠체어 타고 어디도 재판소도 막 드나들고 대단하네요. 지금 이 중에 여기 열거된 그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 한 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인터넷에서 꽤 돌던데 제가 그 사진 캡처했어요. 읽어드리려고요. 또 다른 가족이 속 시원하게 이 얘기에서 희망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라고 하자. 진도 지금 세월호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장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요.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그 각오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깊은 마음의 상처는 정말 세월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깊은 거지만 그 트라우마나 이런 여러 가지는 그런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소재가 이렇게 돼서 그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 그런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내놨다. 다들 알아들으셨죠? 대통령님의 뜻을요? 예, 이해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아줌마라는 닉네임 쓰신 분께서는 토론의 ABC도 모르는 모양이더군요. 아마 오늘 정몽준, 박원순 시장 진짜 듣기 싫어서 정치꾼들 얘기 다 듣다간 수명 단축하겠어요. 그러셨는데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냥 보지 마세요. 그리고 왕싸가리님께서 이강윤 앵커님, 안철수 대표, 그냥 이름을 막 부르는 건 좀 그렇네요. 안철수 공동대표 광주 방문 때 항의한 시민들 영장 신청했다고 했는데 귀를 열고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본인한테 항의했다고 영장 신청. 이명박근혜랑 뭐가 다른지 안철수 공동대표는 여당 대표입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라고 물으셨네요. 아마 제가 양정대 기자하고 말하는 그 어투 흉내내신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되겠더군요. 영장까지 신청을 하고. 물론 뭐 자동차를 한 50분간 가로막고 자동차 위에 올라타서 구르고 그다음에 문을 열어서 계란을 투척하고 했다는데 항의하는 것과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폭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의사 표현을 좀 과격한가 아니냐 이거를 두고 아무튼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따 제가 클로징 때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아까 무슨 1966인가 이렇게 써주신 분인데 그 인터뷰를 할 때 게스트하고 이렇게 너무 제가 말을 도중에 끼어드는 거 아니냐, 좀 듣기가 사납다, 불편하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정형화돼서 서로 준비한 질문지와 답변지를 국어책 읽듯이 하는 것은 매우 시간도 아깝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바로 눈치도 채시고 생동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들면 애드립처럼 이렇게 물을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생방송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또 답변자들이 좀 길게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 듣고 나서 저 앞부분에 한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물으려고 하면 대화가 엉키는 경우가 있어서 잠시 제지를 하고 들어가서 묻곤 하는데 그때 서로 사인이 맞으면 즉 스튜디오에 나와 있으면 제스처를 통해서 잠시 발언을 중지시키고 하면 이렇게 부딪히는 충돌이 없는데 전화니까 그게 안 되는 때가 좀 간혹 있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유려하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동감 그런 걸 좀 택하고자 합니다. 많이 불편하시면 저도 좀 조심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좀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28분 들어갑니다. 두 꼭지 정도 하겠네요. 우선 이동걸 칼럼. 제가 이분 꼭 한겨레 이동걸 칼럼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아주 시의 적절하게 글을 써서 우연히 눈에 띄어서 꼭 그런 겁니다. 제목은 대통령 당신부터 적폐입니다. 오늘자 한겨레에 실린 이동걸 칼럼입니다. 먼저 한 대목 들으시죠.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도려내겠다고 하셨다지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셨다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적폐가 무엇인지는 아시나요? 혹시 적폐 운운하시는 것이 당신께서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 모두가 당신의 책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세월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구할 수 있었던 수백 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도, 그리고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 모두가 대통령 그리고 당신들로부터 비롯된 이 나라의 적폐 때문입니다. 네, 대통령이 세월호 사태 터지고 나서 두 가지 말을 유행시켰죠. 국가 개조, 적폐 이겁니다. 둘 다 공교롭게도 한 7, 80년대 유행했던 한자어들이고요. 뭐 들으면 다들 뭐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만 적폐. 오랫동안 쌓여와서 이제 뭐 고착화된 악질적 뭐 이런 거다라는데 이 말에는 은근히
이번 사태의 책임이 현 행정부 수반인 박근혜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지껏 대한민국의 골물대로 골마온 곳이 터진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 책임이나 이런 걸 퇴근하지 말라, 이런 게 은근히 깔려 있는 거죠. 일부분 맞습니다. 한국병이 총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세월호에서 터진 건 맞는데요.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동걸 교수도 묻고 있던데. 일테면 해수부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져서 온통 국민의 이슈, 언론의 이슈가 그것이 됐을 때는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기사 아이템을 발굴하라. 이게 해수부 위기 대응 매뉴얼에 버젓이 한 꼭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겁니까? 또 진도에 가면 말이죠. 경비 인력이 660 몇 명인가 많고 경찰. 그 다음 사복경찰이 그거보다 10명인가 9명 적은 654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진도 유가족에 왜 이렇게 사복경찰이 많이 필요했을까요? 전두환 노태우 그 엄혹했던 군부 독재 시절에 대학가에 잠입시켜서 이른바 프락치 또는 짭새. 그래서 시위 동향, 주요 요 시찰 인물들의 동선, 이런 것들 파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때로는 학생 가장에서 수업 강의실까지 들어오고요. 사복경찰 하면 바로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진도 실내체육관에 처음에 거기 아주, 그러니까 첫날 이튿날, 그러니까 시신이 본격 인양되기 전까지 그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 비통에 잠기고 자식을 잃은 분들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안을 모아보려고 300몇 분이니까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라도 거기서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경찰은 거기서 정보 업무를 감행했어요. 사복경찰들 투입해서. 무슨 얘기들 하나. 이런 거 하는 게 적폐 아닙니까? 정말 적폐라면, 과거부터 잘못된 것 때문에 세월호가 그랬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는 그런 거 안 해야죠. 근데 600 몇 명의 경찰을 풀어서 저기 하고 청와대 행진 가겠다고 하니까 득달같이 연락해가지고 총리보다 경찰이 더 빨리 백목항에 도착해서 다 가로막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밤인데도 저 성능 좋은 카메라로 다 사진 채증했잖아요. 유가족들을 사진 채증을 했어요. 경찰들이. 그 유가족들이 무슨 변장하고 도망다니는 옛날에 무슨 전대협을 이끌었던 신출 규모란 임종석 그런 저기 수배 중인 시위 적입니까? 자식 새끼 엄마 아빠 잃고서 지금 시신 찾겠다고 생사 찾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범죄를 모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국가가 잘못돼서 구조를 잘못해서 자기 생자 같은 자식 가족을 죽어가는 걸 눈앞에 본 사람인데 범죄 용의자 취급하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서 무슨 그 입으로 적폐를 말한다니. 5월 9일 날, 어버이날 다음 날이죠. 그날 밤, 5월 8일 어버이날 밤은 굉장히 추웠고요, 새벽에. 덜덜덜 떨면서 그 유가족들 청와대 앞에 효자동, 청운동 동사무소 앞, 주민센터인가? 그 앞에 모여있다가, 낮에는 또 굉장히 더웠어요. 때이른 초여름 더위처럼. 생수, 그런 거 다 인근 시민들이 갖다 줬어요. 누가 천막 하나 쳐줬어요?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그날 뭐 했습니까? 그 유가족들 모여있어서 안쓰럽다고, 자식까지 잃었는데 저 땅바닥에서 뙤약볕에서 힘들다고 있는 거 보고서 보리차 얼린 거 이런 거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노란 리본 차고 있다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경찰이. 그건 적폐 아닌가요? 도저히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해도 유분수죠. 다음 대목 하나 더 듣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쌓여온 적폐를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도 한스럽다고 하신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이 일에 당신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가거늘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 나도 피해자라는 그런 피해망상적 태도가 바로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적폐입니다. 당신의 원칙과 신뢰는 이제 원칙도 신뢰도 없는 적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관 몇 명, 공무원 몇 명 도려내시겠지요. 국정조사와 특별법을 약속하셨다고요. 가족을 면담하고 악어의 눈물을 보이셨지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해결책이라고 뭔가를 내놓으시겠지요. 네. 오늘 아침에 대국민 담화를 보기 전에 썼는데 아마 글은 어저께쯤 썼겠죠.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지 참. 이동걸 교수 저보다 신문사 되게 대선배인데요. 참 지금도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쓰십니다. 전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딱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요. 어제와 확실하게 결별하는 겁니다. 모든 어제와. 어제란 뭐냐? 공무원들은 항상 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오늘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니까 내일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뭘 물어보러 가거나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왜 이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선례가 없어서 또는 선례가 이러이러해서 라는 답을 합니다. 왜 공무원들은 선례, 즉 어제에 집착을 할까요? 선례대로 해야 설령 뭐가 잘못돼도 자기는 책임 추궁 당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 거죠. 혼나지 않을 근거를 찾아두는 거죠. 그러면 그 어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제의 어제에서 왔겠죠. 계속 따라가 보면 1945년 건국을 넘어서서 일제강점기 36년에 식민통치에 갑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통치 시작하면서 내건 명분이 근대국가 기틀을 만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8.15 해방을 맞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획득한 해방이 아니어서 미 군정이 들어왔을 때 경찰 인력을 치안 업무를 맡기려는데 경찰 업무를 모르니까 일제 때 친일 경찰들을 그대로 다시 경찰로 쓴 거 아닙니까? 내무부 관리들, 동양척식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 행정 경험이 있다 그래서 썼어요.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임종국 선생님 책이 너무 다 아시리라고 믿고요. 우리의 비극이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 어제라는 게 뿌리가 거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제와 확실히 도려내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머릿속을 유전자를 바꿔야죠. 해경 해체, 필요하면 어느 정부 조직이든 해체할 수 있어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또는 정말 해야죠. 그렇지만 아무리 해체를 한들 공무원의 머릿속을 못 바꿔놓으면, 즉 어제로부터 확실하게 결별하지 못하면 해경 조직에 있던 것을 국가안전처로 가져가든 청와대로 가져가든 아니면 해군에 귀속을 시키든 경찰청으로 넣든 머릿속이 안 바뀌면 자기 명찰, 자기가 속한 기관의 문패가 뭘로 바뀐들 계속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말하자면 적폐입니다. 그런 걸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어제와 결별하라. 분명히 결별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단절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요. 아주 짤막한데 이건 꼭 드려야 되겠으니까 한 1분 30초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수영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팬티 선장 방지법이 세월호에 대응하는 거란 말이야. 정치권의 한건주의를 비판하는 짤막한 기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지만 그마저 거칠의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장실 서상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유기홍, 윤관석 의원은 오늘 수상재난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영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었다. 수상사고가 벌어졌을 때 학생들이 수영을 할 줄 알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 16일 팬티 선장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의 근무 중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이었다. 들으셨죠? 이게 세월호 이후에 우리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뭔가 좀 법을 만들어야겠다. 안전에 관한.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랍니다. 세상에. 수영교육 활성화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학생들 구명동이 입구 탈출하라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저 선원들은 빠져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그 비참하게 아비규환 속에 죽어갔는데 그러지 말고 무조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많이 시켜야 살아날 거 아니냐. 와, 이런
개그 콘서트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구명동이는 그 수영용이 아니고요. 부력을 이용해서 물에 떠 있게만 하는 거고 애들을 수영을 해서 건져낼 생각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해경이 진입을 하거나 과학적이고도 확실한 전문적인 구조법 이런 걸 법에 담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아이들한테 수영을 가르치자고요? 그러니까 배는 언제나 쪼개질 수 있고 퇴선 명령 안 내리면 무조건 자기가 알아서 뛰어내려서 가까운 섬까지 지금 뭐 수영해서 가란 얘기입니까? 뭡니까? 하도 비난이 많으니까 이 토론회 하려다 취소됐어요. 근데 이런 거 토론회 하겠다고 저 국회 사무국에 돈 신청하고 한 그 의원실이 정신 빠진 거죠. 새누리당 김장실, 서상기, 안민석, 유기홍, 윤관석 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노근 의원. 팬티 선장 방지법. 참 읽기도 남사스러운데. 그러니까 제대로 잘 제복 입고 근무하라는 겁니다. 요번에 그 도망가는 선장 그 허벅지 그 하얀 거 텔레비전으로 하도 많이 봐서 이런 걸 생각했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국회의원 수준이 이렇습니다. 자기 지역구 만나 한번 잘 따져보시고요. 다음번 투표 때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에서 신청해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3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기네. 6시 43분 들어갑니다. KBS 사태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고요. 제작 거부를 사장의 진퇴를 놓고 제작 거부, 그래서 일촉즉발로 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함철 부위원장 대신에 권오훈 위원장께서 아주 시간을 쪼개서 한 10분이라도 좀 하겠다고 이렇게 고맙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이시고 지금 위중한 시기 국면이어서 회의 중이시고 한데 단 10분이라도 저희 애청자들 위해서 핵심만 좀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환영 사장 상당히 궁색하게 됐던데 김시곤 국장의 폭로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발언이 그 폭로가 왜곡됐다 그러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가 왜곡됐다는 겁니까? 길 사장 얘기는? 오늘 기자총회 자리에서 일부 발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마 일부 출입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간담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발언은 김시곤 국장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고 청와대로부터 직접 이렇게 지시받은 바 없다. 그래서 스스로 책임질 일도 없다.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김시곤 국장이 거짓말했다 이거네요. 그런 셈이죠. 인간적으로 실망했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러면 진실게임 양상으로 접어드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김시곤 국장이 그 1차 그 회견에서 발표했던 내용, 네. 그것이 조금 추상적이었다면 2차로 기자총회에서 폭로했던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정황상으로도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뭐 그 해경 관련 네. 그 보도를 다지하라라는 그런 지침의 경우에도 청와대에 있는 홍보 관련 아마 홍보수석으로 뭐 추정되지만 네네. 홍보 관련 담당자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를 뭐 지시 또는 뭐 개입을 수용하지 않자 네. 사장이 직접 보도본부장실에 와서 네. 지시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폭로한 정황과 이렇게 많이 특정이 돼서 이른바 팩트를 상당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뜻밖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작 거부에 돌입한 상태입니까? 지금 기자협회는 네. 오늘 제작 거부에 돌입한 상태고요. 네. 저희는 전국 언론 노동자 KBS 본부 그러니까 새노조라고 저희들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수요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사흘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기자협회 차원에서의 제작 거부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PD협회에서도 제작 거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KBS가 직역이 이렇게 다양하고 또 노조도 이렇게 뭐 새노조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워낙 뭐 10,000명이 넘는 거대한 공룡 조직이다 보니까 10,000명까지는 안 되고요. 좀 줄었나요? 4,500명, 5,000명 정도. 아, 그래요? 예. 제가 뭘 숫자를 잘못 들어서. 예. 크게 차이가 났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일단 취재는 하되 송고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PD들은 이제 수요일쯤 기자들은 일단 지금 제작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작을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도 9시 뉴스가 아마 원래 1시간을 했었는데 편성이 돼 있는데 아마 20분 정도로 축소 운영되는 거고요. 20분밖에 못 나간다고요? 예. 그리고 뉴스라인도 아마 결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회사 차원에서 편성이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타격이 오는군요. 그렇죠. 아마 뉴스의 특성상 네네네.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를 이제 그렇죠. 뭐 취재뿐만 아니라 편집 또 그걸 이제 제작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MBC처럼 뭐 이렇게 대체 인력이 막 많이 있고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도 있고 지금 뭐 예전하고 좀 다른 양상인 게 일단 물론 오늘 보도본부장이 새로 조금 전에 뭐 임명되긴 했지만 기존 보도본부장이 사퇴를 했고요. 네, 임창건 본부장이 사퇴했군요. 예. 그럼 신임 했고요. 본부장은 누군가요? 이세영 그 본부장이 오늘 발령이 났는데 일단 근데 또 오늘 새로 그 보도국장으로 임명됐던 김시곤 보도국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백운기 보도국장 이 또 사퇴를 했습니다. 백운기 국장이요? 예. 자의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듣기로는 기자총회에서 그 기란영 사장의 발언을 듣고 그에 대한 좀 실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 또 사퇴를 했고 이미 부장단들이 보직 사퇴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팀장들 그 밑에 이제 보통 이제 계통을 본다면 본부장, 국장, 그다음에 부장, 팀장 이런 이제 평기자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팀장까지도 이제 사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평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력이 완전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 보도국은 현재 뭐 무정부 상태 또는 지휘 체계가 전혀 없는.
아니, 본부장만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임 본부장. 본부장만 있는데 본부장의 의사를 받들어서 수행을 할 아무런 수족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뭐 뉴스가 20분짜리라도 만드는 게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군요. 그렇죠. 대개 파업에 들어가면 비노조원인 부장, 차장, 고참 차장들이 이렇게 연합통신 맞습니다. 우락가이라고 그러나요? 하죠. 기자들 말로.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자료 화면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장들 예. 총사퇴했고 백운기 그 선글라스 백운장이 또 바로 나갔네요. 백국장이.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으셨대요. 아. 그래서 계속 임명되는 한 이후에도 네. 병원 신세를 계속 주셨고 그런데 아마 몸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아마 직을 국장단이 기라영 사장과 아마 미팅이 한번 있었나 봐요. 네. 그 자리에서 보도 정상화를 전제로 해서 사장이 사퇴해 주실 것을 아마 국장단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 백 국장을 위시한 다른 국장들이 예, 기관영 사장에게 예. 용퇴하라. 예. 이 정도 그러니까 되면은 그건 약간 즉시 용퇴라기보다는 이제 좀 시점을 두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용퇴해 달라라는 수준에서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네. 국장들에게 전달했는데 오늘 이제 기자총회 자리에서 네. 발언은 완전히 자기 책임은 없다. 그대로 가겠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 이어지면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결국 또 사퇴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권어운 위원장님. 네.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기관영 사장이 지금 사면 초과 같은데 예. 그럼에도 이렇게 굳건히 버티려고 하는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임명권자 청와대가 아니면 예. 지금 설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부적으로 저희 새노조에서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예. 실시했는데 90% 이상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불신임률이 98%가 나왔어요. 예,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2%만 신임을 한 셈이죠. 예.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지듯이 간부들조차도 네. 지금 보도본부뿐만 아니라 TV 제작본부, 라디오센터, 오늘은 또 그 시청자본부, 경영직군이 있는 시청자본부까지도 팀장들이 잇따라 지금 사퇴를 하고 있는데 다 합치면 한 수백 명이 됩니다. 지금. 보직 사퇴가 좀 들불처럼 예. 번지고 있군요. 이게 본사만 그런 것 아니고 지금 지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 아니면은 재가를 얻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임면권자의 무슨 사인이나 의중을 확인한 뒤에 거취를 한다 이런 그나저나 참 KBS 사장 처량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사라는데 사장이 그렇게 품위 없이 들어갈 때도 굽신거리면서 보고 나올 때도 눈치 봐야 되고. 아무튼 오늘 지금 아주 긴박한 국면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국민들이 바라는 쪽 KBS가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네. 이 국면을 잘 넘겨서 진짜로 사랑받는 KBS가 되기를 같은 언론 직군 종사자로서 바랍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든든하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권오훈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5월 19일 역시 오늘도 숨가쁘게 하루가 지나가네요. 마무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5.18을 맞아 광주 망월동에 간 야당 대표들이 추도사는커녕 방명록에 추모의 글도 적지 못한 채 경찰 보호 속에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님, 두 대표께 항의하던 사람들을 혹시 생트집에 행패 부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야당 대표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여라도 광주에서 그 항의하던 사람들을 야속하다 이렇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다음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